이번 시간에는 그 문자의 숫자를 어떻게 대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요, 시계 값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계 값이라는 게 뭐냐면 또 시계 값을 이해하려면 또 대입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 대입을 보면 대입은 시계에 들어있는 문자를 어떤 수로 바꿔놓는 것. 그거를 그 수를 문자에 대입한다. 뭐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자에 어떤 수를 갖다가 대입하게 되면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올 텐데요. 자, 그 결과 값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시계 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필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x 플러스 7에서 x 대신 5를 대입하여 계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x에 3이 곱해져 있고요. 거기에 다시 7이 더해져 있는데, 이때 x에 5를 대입해서 계산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대입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대입이라는 게 그 문자에다가 그 수를 넣어주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여기 x에다가 5를 우리가 넣어주기 위해서는, 곱하기 기호를 다시 써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3 곱하기, x가 뭐였냐면은 5였죠. 자, 그래서 5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물론 뭐 괄호까지 칠 필요는 없지만, 일단은 이제 이게 음수일 때도 문제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괄호를 치는 이런 습관을 갖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3 곱하기 5에, 3 곱하기 5에, x에 5를 대입했죠. 자, 그러면은 10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3을 15에다가, 15에다가 7을 더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22가 되죠. 자, 이랬을 때, x에 5를 이렇게 넣어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대입이라고 하고요. 대입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그 결과 얻어진 값, 이 값, 22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식의 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문자에 어떻게 식을 대입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공부를 우리가 해봤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조금 아까 음수일 때는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다른 것도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그 x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해라.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와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곱하기 기로 다시 써준다고 그랬죠. 자, 그럼 3 곱하기 x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라고 했기 때문에 x를 없애고 그 자리에 마이너스 3을 이렇게 대입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플러스 7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을 계산하면 이건 마이너스 9가 되고요. 자, 마이너스 9에 7을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이랬을 때 x에 마이너스 3을 이렇게 넣는 것을 대입이라고 하고요. 자, 그 결과 얻어진 이 마이너스 1을 식의 값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조금 아까 선생님이 연습을 좀 시켰는데요. 연습을 좀 시켜서 여러분한테 그 두 가지 예를 한번 보여줬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서는 그 시계값을 구하는 그런 방법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1, 2, 3번을 여러분들 보시면 조금 선생님이 얘기하기 아주 많이 참고가 될 겁니다. 자, 1번. 자, 주어진 식에서 생략된 곱셈비율을 다시 써줘야 됩니다. 다시 써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분모의 분수를 대입할 때는 나눗셈 기호를 다시 사용해서 나타내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문자의 주어진 수를 대입해서 이제 계산을 우리가 해주는데, 문자의 주어진 수를 대입해서 계산을 하는데, 대입하는 수가 음수일 때는 반드시 괄호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선생님이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할 때, 한 가지씩 이야기해 준 거긴 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시계값을 구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문제 첫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x는 마이너스 3이라고 있고요. 자, y는 8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E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자, 어떻게 주라고 그랬냐면은, 자, 처음에 이렇게 A와 X가 곱해됐습니다. 곱하기 기호를 다시 사용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2 곱하기라고 하고요. 자, X가 그러면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저렇게 음수일 때는 또 특별히 괄호를 또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y 대신에 자, 8을 대입해 줘야 되는데요. 자, 8 같은 경우는 양수니까 그냥 이렇게 써도 되고요. 만약에 음수였다면 괄호하고 마이너스 8이라고 했겠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식의 값이 어떻게 되냐면, 자,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자,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6에다가 8을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2가 되죠. 자, 이때 이 2를 우리가 식의 값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그 위에서 선생님과 같이 했던 거하고 그 과정 자체도 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신경 써서 계산해야 될 것들이 바로 뭐냐면, 자, x가 7분의 1인데, 자, x분의 3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우리가 대입해야 되는 이 x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분모에 있습니다. x분의 3이라는 이 식의 분모에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럴 경우는 어떻게 주느냐면, 이럴 때는 나누기 기호를 사용해서, 나눗셈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3 나누기 x가 되죠? 이렇게 나누기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이럴 자,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자, 3 나누기, 이제 대입을 해줘야 되겠죠? 자, 7분의 1입니다. 7분의 1. 음수는 뭐 굳이 괄호를 안 쓰겠습니다, 일단. 자, 그러면 나누기 7분의 1이 되고요. 자, 그리고 나누기 계산 또 어떻게 합니까? 자, 곱하기를 붙이고, 역수를 치우라고 했으니까 1분의 7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곱하면 얼마입니까? 3, 7, 21이 되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문제에서 배운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대입해야 될 문자 있잖아요. 그 x에 우리가 7분의 1을 대입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x가 분모에 있을 때는 이렇게 나누기를 표시를 하고 나서 나누기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 나서 대입해줘야 되는 수를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 x가 7분의 1분의 3은 이렇게 복잡한 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식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이렇게 간단하게 나누기로 고쳐주면 여러분들이 양산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직접 넣어주는 거, 그럼 이거 불가능해서 그러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모의 분수를 대입하는 거는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계산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때 배우시고요. 자, 지금 우리가 처음 배울 때는 이렇게 나눗셈 기호로 표현을 해서 나누기를 다시 곱하기로 고쳐서 해결을 하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필 두 번째 문제인데요. 조금 더 여러분들의 실력을 갖다가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조금 더 좀 복잡한 그런 문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x가 마이너스 3일 때,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의 값을 각각 구해서 비교해봐라 라고 선생님이 문제를 내봤는데요. 자, 하나씩 자, 어떻게 구하는지 그 과정을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 x의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해줘야 되는데, 자, x가 음수니까 일단 괄호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3 제곱 이렇게 되겠죠? x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3이라고 쓰고 앞뒤로 괄호로 한 다음에 그걸 제곱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계산됩니까? 짝수 제곱이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는 뭐가 되죠? 플러스가 되죠. 자, 그래서 3의 제곱이니까 9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거 들어갑니다. 두 번째 거는 이쪽으로 좀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앞에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앞에가 마이너스고, 요 x가 뭐라고 했습니까? x가 마이너스 3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정수와 일실 계산에서 모든 연산의 가장 꼭대기, 그러니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냐면 거듭제곱을 먼저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거듭제곱을 먼저 계산하라. 이 앞에 있는 부호 처리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거듭제곱을 먼저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거듭제곱을 먼저 처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짝수제곱이죠. 짝수제곱이니까 플러스가 되고요. 자, 3, 3은 9가 됩니다. 그런데 앞에 뭐가 있느냐면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보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뭐가 된다? 마이너스 9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성급한 학생들이요. 거듭제곱을 먼저 계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어떤 학생들은 자, 마막 딱 해가지고 자, 플러스 9라고 쓰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시면 안 되죠. 계산은 연산은 그 연산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거는 이제 보겠습니다. 자, 괄호가 바깥에 있는데요. 자, 그 안에 다시 x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괄호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확한 표현법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괄호에 괄호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앞에가 마이너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플러스로 바꿀 때 괄호 안에 F도 플러스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괄호 속의 숫자는 플러스 3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자, 플러스 3을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양수의 제곱근은 항상 양수라고 했죠? 자, 그래서 자, 9는 플러스가 되고 3을 제곱하면은 이제 자, 9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결과는 9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그냥 예상했던 거, 딱 봤을 때, 이런 거고, 이런 거고, 이런 거일 거야. 이렇게 예상했던 거하고, 실제 계산해보면 약간의 차이점이 느껴질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철저한, 계산 과정에 근거해서 했느냐, 아니면 감을 했느냐의 차이점입니다. 계산은 감이 아니라, 뭐다? 꼼꼼하게 하나씩 정해진 룰대로, 여러분들이 그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연산을 해줘야지만이 자, 제대로 된 결과값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자, 이 표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또 우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